자, 지금부터 100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들이 앞으로 연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 궁금하신 국민들은 귀를 잘 기울여 주십시오. 공무원 연금 개혁. 결국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이 새누리당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지난달에 발표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 불러일으켰던 그 연금학회 개혁안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러자 공무원들은 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 안도 좀 미진하다는 이런 반응을 냈군요. 자, 직접 들어보죠.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안행부가 마련한 이 개혁안 골자부터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41%를 더 내고 34%를 덜 받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급여가 자신이 내야 되는 기여율과 급여율 현재랑 비교하면 단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은 물가가 오르면 공무원 연금도 물가만큼 올라갔는데 이제는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 이하로만 올리겠다. 이것도 정해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 고액 수급자 249명에 대해서는 아예 물가 올라도 10년간 수급액을 동결시켜버리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지금까지는 기여금 내는 기간이 33년으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20살에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면 33년만 내면 더 이상 안 내도 됐는데 이제는 퇴직할 때까지 무조건 계속 내라. 이것도 맞죠? 네, 40년까지요. 네. 40년으로 상한선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퇴직할 때까지 계속은 아니네요. 예. 예. 매달 연금 수령액의 3%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요거는 떼가겠다. 이것도 맞죠? 근데 그거는 영원히는 아니고요.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얼마납니까, 이건? 그러니까 2016년에 시작하면 그해 퇴직하신 분은 3%고 예. 그 다음에는 조금씩 줄여가서 예. 한 2, 30년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예. 이렇게 하는 대신 보상으로는 퇴직 수당을 민간 기업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안행부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 안을 내놓자 지금 공무원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당정을 했어요. 당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당정회의, 예. 이제 내용을 처음 공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당에 계신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들으셨던 건 아니고 처음 들었는데. 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현재 정부가 이제 재정을 보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낸 부담금과 정부가 원래 5대5로 매칭을 해주는데. 예. 그걸로도 도저히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서 뭐 한 3조 정도 지금으로서 한 3조 정도로 정부가 넣고 있고 보전해주고 내년에 있죠. 3.6조 그다음에 후년에는 5조 이렇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예. 그 돈이 얼마나 감소하냐 이렇게 이제 공무원 노조가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할 정도로 강한 개혁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줄이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예. 공개적으로 보면 한 30%밖에 못 줄인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네. 안행부 개혁안대로 시행을 하면 향후 10년간 정부가 메꿔줘야 하는 그 공무원 연금액의 한 30% 정도 줄어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향후 10년은 한 40% 줄지만 예. 이제 길게 봤을 때 뭐 한 2080년이 돼야지 제도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데요. 예. 그때쯤까지 다 합쳐보면 27%밖에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예. 국민이 그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돈은 전액을 다 메워주면 좋죠. 그러니까 정부 보존금이 하나도 들지 않으면 좋아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게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전면적인 개혁이 너무 늦게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이 한참 전에 이미 시작됐다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어서 지금 강도 높게 들어가도 정부의 보전금은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대목을 짚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왜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또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메워주는 돈의 한 30%밖에 안 준다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 그럼 얼마나 절감을 해야 이건 절감했다. 그 연금 메워주는 돈 얼마나 절감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 안으로. 지금 안으로는 저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수용 가능성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뭐 그 미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상당히 이제 정부 안을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낼 때는 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이제 뭐 정말 더 세게, 그러니까 연금을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막 줄여야지만 이게 이제 없거든요. 그 정부 보전금이. 예. 그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수용 가능성 부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정도 안을 가지고 예. 국민들께는 이미 제도 개혁이 너무 늦어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정도에서는 분명히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받는 분들한테 다시 다 돌려달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를 어떤 서로가 좀 타협하는 선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하. 왜 여전히 돈이 들어가야 되냐고 좀 불만이 있으실 수 있고 노조는 너무나 이것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다 내놓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다 그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선의 내용을 가지고 예. 노조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정도 선, 뭐, 새누리당도 불만, 국민도 불만, 뭐, 공무원들도 불만이지만 요 정도 선 정도가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보시는 거예요. 네, 서로 양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누구 한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이미 심각했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공무원들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그쪽 네. 입장 전하겠습니다. 공무원 네. 측의 반론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전해볼게요. 예. 7급으로 임용이 돼서 30년간 근무를 하고 4급으로 퇴직하는 어떤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96년에 임용이 된 분이라면 현행대로라면은 자기가 공직 생활할 때 낸 돈, 이걸 기여금이라고 하죠. 이 총액보다 3.3배의 연금 총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안행부 개혁안이 시행되고 나면 2.4배만 받는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 역시 7급으로 고용이 돼서 4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 현행대로라면은 자기가 낸 돈의 3배를 연금으로 받는데 개혁안 시행되면 1.5배만 받는답니다. 그런데 2015년, 즉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낸 돈의 1.1배, 즉 그냥 원리금 수준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이런 식이 된답니다. 네네. 그러자 공무원들은 아니 원리금 돌려주는 수준의 연금이라면 이게 연금이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그 절대액이 너무나 적은데 이걸로 어떻게 노후에 대비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뭐 강도 높은 개혁이 들어가는데 이미 받았던 부분에 대한 제한은 뭐 제한적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갈수록 더 이제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면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예, 이런 예. 겁니다. 이제 퇴직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면 예. 56년에 임용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재직하는 것은 예전 퇴직 수당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바뀌는 부분만 노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연금은 많이 줄지만 그 신규 그 재직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퇴직금은 훨씬 더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입 공무원들은 그럼 퇴직금은 좀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예, 그런 저렇게 부분이 하면은 있고, 뭐 비슷할 거다. 그다음에 2015년 이제 재직 이제 아주 신참 공무원이죠. 이런 예. 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새로 신규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으로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처럼 가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처럼 그러면 이제 가죠. 그거보다 1.5배. 본인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 선택할 수 있게 열어놓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서 더 불이익 있는 것을 갖고 가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서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하고 똑같으니까 국민연금 들든지 공무원연금 들든지 하라 그런 이렇게 건 얘기하면 아니고요. 공무원들 굉장히 기분 나쁠 아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으실 건 아니고 예. 국민연금으로 완전히 가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공무원연금 재정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국민연금의 형태로 4.5% 기여를 낮춰요. 자신이 내는 돈을 지금 7%에서. 그다음에 이제 받아가는 것도 이제 국민연금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시다기보다는 철학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행부가 제시한 안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박봉에 시달리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길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떤 연금을 해줬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금전적인 보상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민간에도 굉장히 훌륭한 인력이 많아서 이제는 공직과 민간의 어떤 시장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로가 그야말로 뭐 공직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다음에 다시 민간에 가서 일을 하고 민간에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 모빌리티라고 얘기하죠. 이동성. 그런 부분들에서 개방직도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이 처음부터 행시 출신이 아니고 일하시다 들어온 분들. 그와 같은 철학이 깔려 있어서 결국 2080년 정도 되면 모두가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일원화시킨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1.1배라도 그렇게 서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또 이런 얘기하세요.
연금 자체도 줄이면서 거기다가 3%를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또 떼가겠다니 이거는 심지어 위헌이다라는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전문적인 얘기여서 말씀을 크게 드리지 않으고요. 부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위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적 검토해 보니까 위헌될 가능성 없다. 네, 예, 저희가 헌법학자들한테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3%를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에 이제 그 새로 신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그 3%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없어지게 만드는 그 한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일단 지금 공무원이 된 다음에 본인 퇴직한 이후에 다 무조건 기여금을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좀 더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받아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기여금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도 충분히 사례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취자 의견이 분분하게 들어오는데 4389님 같은 분은 이왕 공무원들 반발하는 거라면 그냥 이번에 대폭 삭감해버리는 건 어떠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도 국민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충격을 줘선 되겠느냐라는 분도 계시고 6364님은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일 생각을 해야지 왜 하향 평준화하느냐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김현숙 의원님 이런 얘기들 하세요. 말씀하세요. 민간 대기업보다 월급 적어도 그 연금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공무원 지원했던 인재들이 이제는 나란 일에 이 인재 몰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공무원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들께 알려드리겠지만 생애소득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더하기 연금까지 해서 그다음에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서 한 7년 정도 더 재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좀 낮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 전체를 다 비교를 해봐서 생애소득을 다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동일한 그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더 높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보다 더 낫다라고 누구나 다 피부로 느낄 때는 본인 게 굉장히 낫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은 그렇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사회가 좀 더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좋은 인력이 하기 위해서는 사기 진작책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당정의 안행부가 이제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당에서 좀 질책을 했습니다. 안행부에게 이와 같은 고강도의 개혁이 오면서 여전히 공직이 매력적인 공직, 일하고 싶은 공직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느냐라고 하고 그 부분은 보강이 될 거란 말씀이세요. 준비를 더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언제까지 확정하십니까? 이것은 시간은 이제 2016년을 저희가 그 타겟 이어로 보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까지는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지요. 김현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